지금 아마 코로나 때문에 제가 지금 2학년 수학 1 관련한 거듭 제곱과 거듭 제곱분부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일단 수업 들으시고요. 수업 들으시고 필요한 것들은 그때그때 수정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단원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원은 지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잠깐 보시면 이렇게 거듭 제곱과 거듭 제곱근부터 시작합니다. 수업 목표는 거듭 제곱과 거듭 제곱근의 뜻을 알고 그 성질을 이해한다. 이게 수업 목표가 되겠고요. 그러면 거듭 제곱이란 무엇인가? 이제 개점 열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핸드폰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요새 용량이 많으면 좋다는 건데, 이 용량의 그 증가하는 그런 단위를 우리가 지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표는 데이터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고, 2의 거듭 제곱꼴로 써넣어라. 근데 1kB가 2의 10제곱의 바이트다. 그런 거 써있네요. 이거는, 잠시만요. 자, 펜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빨간 펜이 좋으려나? 네. 자, 그래서 보시면은, 1kB와, 메가바이트, 이거 메가바이트예요. 이거 메가바이트고, 이거 킬로바이트고, 메가바이트고, 이거는 기가바이트고, 이거는 테라바이트죠. 그죠? TB바이트라고 하네. 얘는 원래 테라라고 읽었는데 특이하네. 자, 그래서 용량이 저는 테라라고 읽을게요. 제가 배울 땐 테라라고 배웠는데, 다 좀 바뀌었네요. 키비바이트, 메가바이트, 킬로바이트, 테라바이트, 기가바이트로 알고 있는데 다 왜 B라고 읽죠? 하여튼 신기하네요. 왜 그러지? 자, 용량이 2TB인 외장 하드디스크에 크기가 8GB인 영화를 몇 편이나 저장할 수 있을까? 요런 문제네요. 자, 같은 단위로 나타내면 알 수 있다. 2TB는 2 곱하기 2의 40제곱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2를 3번 곱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2를 41번 곱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8, 기비바이트, 전 기가바이트로 읽을 건데, 얘는 이제 2의 세제곱이고, 곱하기 2의 30제곱이니까, 얘는 2의 33바이트가 되겠네요. 예. 그러면은 2의 41제곱을 2의 33제곱으로 나누면 영화가 2TB나 하나요? 하여튼 볼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수를 어떻게 하죠? 예, 41에서 33을 빼서 보통 계산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가 크니까 헷갈릴 수 있겠지만, 2의 8제곱이에요. 2의 8제곱이니까 256편이겠죠? 이게 좀 헷갈릴 수 있겠지만, 조금만 고민을 한번 해보면, 어렵지 않은 게, 예, 어렵지 않은 게, 여러분들 3의 세제곱 곱하기 2의 제곱, 2의 제곱이래. 3의 제곱. 요거 어떻게 돼요? 이 3의 6제곱인가요? 위에 걸 어떻게 하기로 하죠? 곱하는 게 아니고 더해야 되죠? 3의 5제곱이죠. 3의 세제곱 나누기 3의 제곱은요? 그러니까 실제로 계산하면 쉽잖아요. 3의 세제곱은 27이고 3의 제곱은 9니까요. 그죠? 27에서 9를 나누니까 3이잖아요. 그러니까 3 빼기 2가 돼서 3의 1제곱이 된다. 이게 기본이에요, 지금. 지수셈에서 곱셈하고 나눗셈은 바뀐다는 거죠. 곱셈은 덧셈, 지수의 덧셈들로 요 위에 있는 걸 지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한번 해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부르기로 할 거예요. 어떻게 부르냐? 어떤 숫자를 거듭제곱, 그러니까 실수 a를 n번 곱한 거를 a의 n제곱으로 표현한다. 사실 보통 많이 이제 승이라는 기호도 많이 알려져 있어요. 2의 세제곱이라고 하기도 하고 2의 3승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사실 승이라는 기호는 안 써주는 게 좋겠죠. 저도 버릇처럼 쓰기도 하는데, 이 승은 일본에서 온 용어라서 안 쓰는 게 좋고, 웬만하면 2의 세제곱으로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실수 a를 n번 곱한 거를 a n제곱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표현하면 이거예요. a를 뭐 이렇게 여러 번 곱했다라는 거예요. a를 여러 번 곱했다. a를 여러 번 곱한 것을 a의 n제곱이라고 하고 a의 n제곱으로 표현한다. 아이고, 예, a의 n제곱이라고 표현한다. 이때 a제곱, a세제곱, an제곱을 통틀어 a의 거듭제곱이라고 표현을 하고 a의 n제곱에서 a를 거듭제곱의 그러니까 여기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밑이하, 밑에 있으니까 밑이하. n을 거듭제곱의 지수라고 한다. 위에 있는 걸 지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지수가 양의 정수일 때 다음과 같은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 뭐 이게 잘 알려진 건데요. 요 첫 번째 지수 법칙 뭐 잘 보시면 AB가 어때요? AB가 실수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붙죠. 그죠? 이게 실수라는 게 좀 중요한데요. 이게 실수라고 하면 음수를 포함하는 거고 무리수도 포함하는 거고요. 그죠? 예.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 형태를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자, mn이 양의 정수일 때 예,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a의 m제곱 곱하기 이게 곱하기가 생략된 건데 아까 얘기했는데 첫 번째인데요. 이게 첫 번째 얘기를 쓰면 a m의 제곱 곱하기 an 그러니까 미수가 같을 때는 위에 지수를 더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게 지수 법칙의 첫 번째 얘기입니다. 그죠? 이거는 예시를 통해서 확인해 볼 겁니다. 자, 두 번째 a의 이 두 번째 성질이요. m제곱을 n제곱 m제곱의 n제곱은 두 개를 어떻게 해요? 곱한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각각의 예는 이따가 하나씩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예를 잠깐 볼게요. 자, 세 번째 예를 보면 자, A, B 미수가 다르죠. 미수가 이제 두 개죠. 두 개의 곱으로 되어 있는 미수는 A n제곱 곱하기 B n제곱으로 분해가 된다. 그죠? 뭐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당연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눗셈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B분의 A n제곱은 B n제곱과 A n제곱으로 분해가 된다. B는 이제 0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다섯 번째에서 이제 뺄셈이 나오는데요. 이거 하나하나 이따가 예시를 하나하나 다 들어드릴게요. 자,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인데요. 자, 이게 조건이 세 개가 있어요. m이 n보다 크면, 그러니까 앞에가 더 크면요. 그냥 A의 m 빼기 n으로 표현하면 돼요. 그죠? 앞에가 크면. 그죠? 그런데 이제 두 개가 같으면, 두 개가 같다는 얘기는 m과 n이 같다는 얘기고, 같은 숫자를 나눴으니까 당연히 1이죠. 그죠? 이제 문제는 얘보다 작은 경우.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의 세제곱 나누기 a의 4제곱인 경우를 사실 다뤄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근데 a 세제곱에서 4제곱을 나누게 되면 얘는 a분의 1이 되는데 여기 앞에 지수 1이 생략이 된 건데 자 여기 식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a의 n-m으로 표현했어요. 즉 4 빼기 3 바꿨죠. 숫자를. 그죠? a의 4 빼기 3 분의 1로 바꿔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면 a의 마이너스 1제곱이란 말이에요. 3에서 4를 빼면 돼요. 그냥 빼면 돼요. 빼면 됩니다. 그죠? 근데 이거를 표현을 역수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마이너스가 바뀌고 이건 아마 뒤에서 다시 다루게 될 건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역수에 대한 얘기를 지금까지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역수에 대한 얘기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음수 지수를 표현하는 거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양수 지수로 표현한 건데 음수 지수에 대한 얘기는 뒤에서 다룰 거니까 지금 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예를 하나하나 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다 들어보도록 할게요. 뭐 간단히 하시면 너무 쉽고요. 이거 하기 전에 간단히 하기 전에 뭐 1번 예 하나 들어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2의 세제곱 2는 너무 쉽죠. 그죠? 그러니까 뭐 루트 2의 세제곱 곱하기 루트 2의 5제곱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미수가 같으니까 3하고 5를 더하면 8이 되는 거예요. 15가 아니고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2의 이 두 번째입니다. 세제곱에 4제곱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예, 제가 원래 글씨를 잘 못 쓰는데요. 원래 잘 못 쓰기도 하는데 이게 약간 이게 태블릿이 약간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이렇게 세워져 있어서 제가 글씨 쓰기 좀 힘들어서 좀 글씨가 이상해지네요. 네, 2에 12제곱이 되겠네요. 그죠? 이 12제곱이 됩니다. 이 두 개를 곱하면 됩니다. 세 번째, 뭐 예를 들어 2 곱하기 3에 뭐 5제곱이 있다. 그러면 이건 2의 5제곱 곱하기 3의 5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네 번째 예 3분의 1은 좀 그렇고 3분의 2의 세제곱이 있다. 그럼 이건 3의 세제곱분의 2의 세제곱으로 다 같이 뭐 흩어진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게 예를 좀 들어드리면 뭐 세 가지 예를 하나 다 들어드릴게요.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13제곱 2의 뭐 5제곱은 2의 8제곱이다. 그러니까 앞에가 크면 그냥 빼면 돼요. 나누기는 빼면 돼요. 지수를 13에서 5를 빼면 8이니까 이건 어렵지 않죠. 예를 들어서 뭐 2의 4제곱 나누기 2의 4제곱은 뭐겠어요? 똑같은 숫자 나왔으니까 당연히 1이죠. 그런데 이건 2의 0제곱하고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뒤에 다시 다룰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뭐 11제곱 나누기 A의 15제곱. 이게 11에서 15를 빼면 A의 마이너스 4죠. 그죠? 마이너스 4인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도 볼 거냐? 이거 어떻게도 볼 거냐? A 4제곱분의 1로 볼 거다. 지금 표현을 분수로 하는 거예요. 왜? 아직 음수를 안 배웠으니까 피해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뭐 이따가 어쨌든 다루겠습니다. A 4제곱분의 1이 나와요. 자, 그리고 문제 1번 잠깐 보겠습니다. 다음 식을 간단히 하랍니다. 여러분도 잠깐 하실래요? 시간을 좀 드릴까요? 정지해 주시면 되겠네요. 정지 띡 하세요. 정지하시고 제가 뭐 쉬운 거지만 다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셨나요? 자, 푸셨어요? 자, 요거 잠깐 봅시다. 이게 A 미수가 같은 애들끼리만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지수로그를 들어오면 뭐 당연한 건데 미수가 같은 애들끼리만 계산이 됩니다. A의 얘는 1제곱 아무것도 없으면 1이 생략된 거니까 1하고 3하고 곱셈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A의 4제곱이 될 거고요. B의 제곱과 B의 4제곱이죠. 이거는 B의 6제곱이 될 거예요. 2하고 4를 더하면 되니까요. 1하고 3을 더하면 4고요. 두 번째, 자, 아까 괄호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얘가 요렇게 들어가요. 하나하나. 그러니까 A의 9제곱 곱하기 B의 6제곱. 이거 잘 모르시면 다시 돌려서 들으세요. 이게 인강의 장점이죠. 반복학습이 가능하다. 설마 알겠죠? 네. 나눗셈입니다. 빼보죠. 3에서 그러니까 미수가 같은 애들끼리만 계산하는 거라고 했어요. 미수가 같은 애들 그거만 보시면 돼요. A는 3에서 2를 뺄 거야. 그러면 1이죠. 그죠? 1은 안 써도 되죠. 그러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생략. 그리고 4에서 5를 뺄 거. 이게 문제인데 이게 4에서 5를 빼면 B가 4에서 5를 뺐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아직 마이너스 음수지수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A 곱하기 이거를 B분의 1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B분의 1로 쓰겠다. 그러니까 음수지수가 나온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빠지면서 분수로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좀 복잡하게 만든 거예요. 사실은 더 간단하게 할 수도 있는데 자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를 가면 그러면 거듭 제곱근이란 뭐냐? 거듭 제곱근 우리가 알고 있는 거듭 제곱근은 뭐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루트가 있어요. 루트 제곱근 거듭이란 말 빼고 거듭이란 말 어떻게 지우지? 잠시만요. 제가 한번 잘 지워보겠습니다. 거듭이란 말을 이렇게 지워볼게요. 예. 제곱근이잖아. 제곱근이 뭐야? 근호죠? 근호는 뭐예요? 방정식의 근이에요. 근. 어떤 방정식이냐? 2차 방정식의 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이것도 잠깐 보시면 제곱해요 실수 A가 되는 수, 즉 X제곱은 A를 만족시키는 수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하고 세제곱해서 이게 문제예요. 왜 거듭제곱근이라는 말이 붙었냐면 우리는 그 전에 루트만 다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세제곱 혹은 네제곱 혹은 다섯제곱 더 나가서는 n제곱까지 다루게 돼요. 그래서 그 x제곱은 a를 만족시키는 애를 우리가 루트 a야 사실. 그죠? 루트 a예요. 루트 a인데 뭐 세제곱해서 a를 만족시키는 애를 이렇게 쓰기로 할 거야. 루트 a에 여기다가 3을 쓸 거예요. 3. 뭐 이따 밑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 세제곱근 a라고 부르게 될 거예요. 그죠? 만약에 4제곱, 어떤 수를 4제곱해서 a가 되는 수가 있다. 그럼 얘는 뭐라고 부를 거냐? 4제곱근 a라고 부를 거예요. 선생님, 이거 왜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거는 생략을 하죠. 여기는 뭐가 생략이 돼 있냐면 사실 2라는 게 생략이 돼 있는 거예요. 제곱근에 2가 생략이 돼 있는 거야.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 표시 없으면 제곱근이구나. 3개 있으면 세제곱근이구나. 4개 있으면 네제곱근이구나. 즉, 뭐 이런 숫자의 의미에 대해 생각을 한번 해보면 세제곱근 2라는 얘기는 뭐예요? 얘를 3번 곱하면 2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실수 a와 2 이상인 정수 n에 대하여 n제곱하여 a가 되는 수, 즉 xn제곱이 a가 되는 수를 만족시키는 수 x를 a의 n제곱근이라고 한다. 그죠? a의 n제곱근. 그러니까 xn제곱이 a라고 하면 a는 x의 n제곱근이 될 거고 x는 a의 n제곱근이 될 거예요. 그죠? 지수의 역산이라고 생각하셔도 뭐 역산은 뭐 역산이라고 봐야 되나? 자, 또 a의 제곱근, 세제곱근, 네제곱근을 통틀어 a의 거듭 제곱근이라고 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복소수 범위에서 a의 n제곱근은 n개가 있음이 알려져 있어요. 사실은 이게 대수학에서 되게 중요한 정리입니다. 그죠? 예, n차 방정식은 n개의 근을 갖는다. 그러나 여기서는 a의 거듭 제곱 중에서 실수인 것만 다루기로 한다. 네, 이게 왜냐면 조금 어려워요. 복소수근까지 가는 게 생각보다 좀 어렵기 때문에 간단하게 실수인 것만 다루기로 합니다. 자, 어쨌든 다음 거듭 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을 구하시오.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의 세제곱근을 구하라. 즉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거 구하라는 얘기죠. 그죠? 그럼 우린 뭐 할 거냐? 당연히 이거를 좌변으로 옮겨서 x세제곱 플러스 1 인수분해를 할 겁니다.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생기게 되겠죠? 그죠? 이거 기억 안 나면 고등학교 수학 공부 다시 하셔야 됩니다. 인수분해 파트 가셔서 중요한 공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인수분해 공부하세요. 네. 자, 그러면 x 플러스 1이 0이 되니까 x가 마이너스 1이거나 아니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0이니까 얘가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죠?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구했게? 근해 공식을 넣어서 구했지? 그런데 근해 공식이 또 뭔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까 설마? 설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라는 게 있어요. 이 근해 공식 유도하는 거는 중학교 3학년 과정이니까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지금 고2 과정 하고 있는데. 그죠? 자, 근해 공식 넣어서 한번 보면 여기 해당하는 근 x는 어떻게 생겼어요? 마이너스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알려져 있죠? 그죠? 그래서 그 공식을 넣어서 지금 여기다 나온 겁니다.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분모가 2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이 b에 해당하니까 플러스 1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i가 돼서 나온 겁니다. 그죠? 이거 사실 되게 중요한 숫자 중에 하나예요. 복소수 중에서 주기가 얼마인 녀석들이죠? 6인 녀석입니다. 주기가 6인 복소수 중에 하나예요. 예, 다시 1학년 때로 되돌아가면 복소수는 주기성을 띠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n제곱하면 1 나오는 주기성을 띠고 있는데 어차피 그 중에서 좀 약간 중요한 것들이 4주기 띠는 거, 그리고 3주기 띠는 거, 이게 오메가로 알려져 있는 거, 6주기 띠고 있는 건데 얘가 6번 제곱하면 이 숫자 6번 제곱하면 1 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해가 잘 안 가면 복소수 공부 다시 하고 오세요. 1학년 거. 이게 지금 2학년 수학이라고 해도 수능에 사실 수학이라는 게 수능에는 없잖아요. 근데 2학년 수학 혹은 3학년 수학이 1학년 수학을 다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 다시 하셔야 돼요. 다 응용돼서 나오니까. 자, 여러분 여기서 이해가 안 간다. 어쨌든 이해가 안 가면 1학년 가셔서 뭘 다시 해라? 방정식 파트 다시 하고 오시고요. 인수분해 파트 특히 인수분해. 방정식을 하려면 인수분해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복소수 파트도 다시 공부 한번 해보세요. 생각난 김에. 자, 그래서 따라서 마이너스 1의 세제곱근인 것 중 실수인 것은 마이너스 1밖에 없다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밖에 없어요. 자, 1의 4제곱근 잠깐 볼게요. 1의 4제곱근을 만약에 x라고 하면 그럼 4번 곱해서 1 되는 거 찾는 거고, 역시 얘를 이항하면 x4제곱 마이너스 1이 0 되는 거 찾는 거니까 인수분해하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이 중간에 뭐 하나 생략됐는데 이게 x제곱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1이 생략된 거고, 요거를 다시 인수분해한 게 요거죠. 그죠? 중간에 뭐 갑자기 왜 이렇게 됐어요? 물어보지 마시고. 그래서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1은 0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중에서 요거의 근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i죠. 제곱해서 마이너스 1 나오는 거니까. 그죠? 뭐 여기는 이제 양의 정수 1, 음의 정수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따라서 1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거 찾는 거니까 마이너스 1하고 1입니다. 그죠? 마이너스 1하고 1이에요. 그죠? 자, 이거 그냥 계산하는 거잖아요. 지금 방정식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한 이유가 목적이 있어요. 실수인 것을 구하라고 그랬는데요. 단순히 이 방정식을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단순한 방정식을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음수의 제곱근, 음수의 뭐 짝수 제곱근이냐 홀수 제곱근이냐, 그리고 짝수의 뭐 홀수 제곱근이냐 혹은 뭐 짝수 제곱근이냐에 따라서 이 실근의 개수가 달라지는 경향성을 파악해봐라 라는 원래 뜻이 있어요. 아마 다음 페이지에 정리가 돼서 나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문제 2번 한번 해보시죠. 이따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는 게 아니고요.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다시 풀어드리겠습니다. 다 풀었죠? 한번 해봅시다.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이라고 했는데요. 위에 잠깐 지우고, 너네가 쉬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잠깐 쉬었어요. 요거 멈춰놓고.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그러니까 x가 있어요. 세제곱근이니까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이 나왔다는 얘기죠. 사실 우린 답을 알고 있어요. 빠른 친구들은 이거 다 마이너스 2요. 알고 있어요. 자, x세제곱 플러스 8은 0이 될 거고, 그죠? 이항을 일단 해야 되니까 우선 이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8도 2의 세제곱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8을 2의 세제곱으로 바꾸겠습니다. 예, 2의 세제곱. 그러면 얘가 인수분해가 되죠?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니까 x 플러스 2, 그죠? x제곱. 자,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0이 되죠. 이거 기억하시죠? 공식. 자,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2, 그죠? 실수인 거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판별식만 넣어도 알아요. 이게 실근을 갖지 않는다라는 걸 판별식만 넣어도 압니다. 그럼 갑자기 판별식이 뭔지 기억이 안 나죠.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이시죠? 그죠? 여기 같은 경우는 b제곱이 2, 4, 그죠? 빼기 4 곱하기 1 곱하기 4, 그죠? 마이너스 12네요. 0보다 작네요. 그러니까 얘는 실근을 갖지 않아요. 그죠? 뭐 굳이 여기처럼 근을 구할 필요도 없어요. 아니면 빨리 확인하는 방법.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플러스 3이죠? 얘 완전제곱식이죠? 완전제곱식, 즉 양수에다가 3을 더했는데 0이 나올 수가 없죠? 실수는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빨리 완전제곱식을 만들어 봐도 좋아요. 그죠? 얘는 상식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얘기죠. 자, 그리고 256의 4제곱근 얘기예요. 256의 4제곱근. 이것도 한번 해보죠. 잠깐 지울게요. 자, 얘 마이너스 2에요. 그래서 다. 자, 이거 이 4인가? 플러스 마이너스 4. 암산으로 나오죠? 그죠? x 4제곱 마이너스는 256. 이항하면 x 4제곱 빼기 256은 0이죠?
그죠? 그러니까 256이 이게 2의 8제곱이고 이게 2의 8제곱이고 그리고 이게 4의 4제곱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x 4제곱 마이너스 4의 4제곱인 거예요. 그러니까 x제곱 빼기 4의 제곱 x제곱 플러스 4의 제곱 그죠? 그럼 얘는 한 번 더 하면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4 x제곱 플러스 4의 제곱 16 이게 0이란 얘기인데 양수랑 양수랑 더해서 어떻게 0이 나와요? x제곱이 허수가 되지 않는 이상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실수가 될 수 없고 실수가 될 수 없죠. 그리고 x는 4 그리고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답이 두 개입니다. 4랑 마이너스 4요. 자, 근데 이런 작업들을 왜 해나가느냐? 그러니까 이게 뭐 공학적 도구를 해줄 거예요. 해줄 건데, 자, 실수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방정식 xn은 A의 실근이므로 뭐 이상한 예에 써 있어요. y는 xn의 그래프와 직선 y는 A의 교점 x좌표와 같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근이라는 건 보면 이렇게 자, 잠깐만요. 제가 또 그래프를 한번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함수를 그리잖아요. 우리가 어떤 함수를 그리게 되면 잠깐 여기 있다. 자, 우리가 어떤 함수를 그리게 되면 함수를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함수를 또 그려볼게요. 우리가 보통 두 개의 함수에서 이렇게 만나는 점이 세 개 있잖아요. 그럼 얘가 우리가 보통 이 x좌표들을 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알파, 베타, 감마처럼 근이 세 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떤 그래프에서 어떤 직선, 직선 아니어도 좋아요. 아니, 직선 아니고 뭐 그냥 다른 심지어 원도 괜찮은데 2차 함수 뭐 이런 거 있어도 돼요. 여기 만나잖아요. 그럼 이 빨간 놈하고 이 갈색 놈하고 만나는 요 점이 뭐야? 근이란 얘기예요. 근, x좌표가 근이란 얘기입니다. 예, 뭐 그 얘기를 하고 싶은가 봐요. 여기서는. 그죠?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xn은 a라는 거를 지금 풀고 싶은 건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 두 개로 나눠보자 이거지. y는 xn 그리고 y는 a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그 그래프를 그리면 그 교점이 근이 될 거다. 물론 여기서는 아까 뭐 보여준 여기서는요 허근을 표현하지 않아요. x좌표는 여기 실계수 즉 실선의 방정식에서만 존재하니까 실선에서 존재하니까 실근만 얘기하거든요. 예, 원래 허근은 만나지 않습니다. 허근은 만나지 않고 실근만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xn제곱 중에서 n이 홀수일 때랑 n이 짝수일 때랑 그래프를 나눠서 그렸는데 n이 홀수일 때는 항상 증가하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와요. 항상 이렇게 나와요. 항상. 자, 그리고 n이 짝수가 되면 밑에 있는 그래프 항상 요렇게 나와요. 요렇게 나와요. 항상. 예,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중요해요. 이게 A가 아니고 요 밑에 X가 아니다. 맞아요. 이렇게 가요. 자, 그냥 이렇게 간다고 합시다. 자, 항상 증가하는 그래프가 나오게 되고요. Y는 A라고 했는데 A가 양수가 됐든 A가 음수가 됐든 A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항상 교점이 하나예요. 교점이 하나는 얘기는 실근이 항상 한 개라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요 값 하나만 가져요. n이 홀수일 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x 세제곱이 만약에 1이야. x 세제곱이 1이야. 그러니까 y는 x 세제곱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y는 x 세제곱 아까 자, 이거 지우고 다시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y는 x 세제곱을 잠깐 보면 y는 x 세제곱에 대한 그래프는 보통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보통 y는 x 세제곱 그리고 y는 1이란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생겼을 거야. 여기 그죠? 요 점이 이게 실근이야. 실근. 요점 보통 요 점을 우리가 실근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x제곱은 1은 하나의 근을 갖는다는 거야. 그죠?
그리고 세제곱근 1은 그냥 1이란 얘기죠, 사실. 자, 그래서 뭐 n제곱근 a는 뭐 n제곱근 a라고 읽는다. 루트 a제곱은 루트 표현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써있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n이 홀수면 무조건 어떻게 되냐? 근을 하나 갖는다 이거야. 무조건 근을 하나 갖는다 이거야. 심지어 a가 음수여도 갖는다. 음수인 경우 볼까요? 예를 들어서 다시 음수인 경우 잠깐 볼게요. 이번엔 y가 마이너스 1이었어. 여기지. 그죠? 여기죠. y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에 해당하는 즉 세제곱근 마이너스 1 이게 근이란 얘기예요. x세제곱 마이너스 1에 대한 근은 세제곱근 마이너스 1이란 얘기야. 여기가 근이란 얘기야.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더 그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좀 복잡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어 y는 x 5제곱하고요. y는 마이너스 2 이런 거 해볼게요. 그럼 y는 마이너스 2는 뭐 이렇게 생겼다 치자. y가 마이너스 2니까 이게 마이너스 2겠지? 그럼 여기 하나 만나죠? 어쨌든 증가하는 그래프니까 하나 만나죠? 여기 요 값을 찾는 건데 이 값이 표현하는 방법이 좀 어려운데 5제곱은 마이너스 2예요. 그냥 이게 하나의 숫자예요. 여기 만나는 요 점이 5제곱근 마이너스 2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실근이 존재하고 얘가 이렇게 생겼어요. 선생님 근데 그 근호 안에 마이너스 들어가면 안 되지 않아요? 홀수는 돼요. 예, 홀수만 돼요. 얘 실수예요. 그러니까 근호 안에 얘가 마이너스가 들어가서 되게 혼란스러운데 이게 짝수일 때 음수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짝수일 때는 음수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홀수일 때는 음수가 들어가도 되고 심지어 바뀌어요. 5제곱근 2 마이너스 2랑 같은 말이에요. 얘는 심지어 마이너스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얘가 홀수일 때요. 그죠? 홀수일 때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정수니까 되는 거예요. 정수니까 이 얘기는 또 다음에 다시 할게요. 정수니까 가능한 거예요. 자, 어쨌든 자 그리고 n이 짝수일 때 자, y는 xn의 그래프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겼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뭐 짝수인데 뭐 4제곱이다, 뭐 6제곱이다, 8제곱이다 쭉쭉 늘어나면 그냥 이렇게 생기는 거야.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뭘 하고 싶냐? 이게 a가 양수면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 a가 양수예요. a가 양수면 두 개예요. 답이. 그러니까 요 답이 n제곱근 루트 a도 답이고 여기서도 만나고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n제곱근 루트 a 여기서도 만나요. 그러니까 얘는 답이 그냥 두 개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a가 0일 때, 즉 요렇게 0 되면 a의 n제곱근은 0 하나뿐이에요. 그죠? 그리고 a가 음수일 때 a의 n제곱근에서 실수인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요렇게 떨어지면 만나지 않잖아요. 다 허근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정리를 합니다. 어떻게 정리를 하냐?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n이 홀수, 그죠? n이 홀수면 그러니까 x n이 a가 되는 어떠한 제곱근 a에 대해서 n이 만약에 홀수였으면 a가 양수면 얘가 답이고 a가 음수여도 얘가 답이고 a가 0이면 0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n이 홀수면 a의 부호랑 상관없이 무조건 근을 하나 가져요. a의 부호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n이 짝수가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 a가 0일 때는 하나, a가 0이면 없고, 그리고 그 a가 양수면 두 개의 근을 갖는다는 거예요. 두 개의 근. 그죠? 두 개의 제곱근을 갖는다. 실근이죠. 제곱 실근을 갖죠. 실제로는 n개인데 실근만 따지니까. 자, 그래서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건요. 세제곱근 마이너스 27이에요. 그죠? 근데 뭐 이거를 계산을 해도 돼요. x 세제곱은 마이너스 27로 계산해서 답을 내도 좋은데 뭐 마이너스 3이라고 알려져 있는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거. 자, 그리고 16의 4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요. x 4제곱은 16인데 계산을 빨리 하면 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2죠? 그죠? 예, 실수인 거.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문제 3번에서 몇 가지를 물어보는데요. 일단 한번 풀어보시고 제가 잠시 후에 다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거 풀어주려고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제 이름을 안 알려줬죠. 제 소개도 안 했네요. 제 이름은 신종환이고요. 지금 아마 상반 애들은 알 겁니다. 작년에 상반 수업했고 재작년에도 상반 수업했고 1, 2학년 주로 상반 수업을 해서 예, 제 이름이에요. 예, 제 이름이고 지금 아마 2학년은 올해 제가 하반을 맡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결정이 지금 돼서 2학년 하반이고 1학년 아마 올해 최상반을 맡겠죠. 하여튼 그런 사람입니다. 뭐 저랑 같이 수업을 하면 알겠지만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죠. 네, 그것만 알고 계세요. 네,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전국의 수학 교사 중에서도 거의 탑에. 네, 미안합니다. 자, 계속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 값을 구하세요. 자, 세제곱근 8. 그러니까 이거 세제곱해서 8 되는 수 빨리 계산해 보세요. 뭐를 3번 곱하면 8이 될까요? 1을 3번 곱하면 8이 될까요? 아니죠. 1을 3번 곱하면 8. 그래, 맞아요. 2예요. 쉽죠. 자, 625를 4제곱근 한 거 한번 구해보자. 그러니까 뭐를 4번 곱하면 625가 될까요? 교과서 문제니까 당연히 쉬운 걸 주겠죠? 자, 1, 2, 2를 4제곱하면 16이잖아요. 3을 4제곱하면 81이에요. 4를 4제곱하면 256이고요. 5겠네.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5예요. 아쉽죠? 자, 요게 문제인데요. 어떤 숫자를 5번 해서 243이 나와야 된다라 그랬는데 이게 사실 마이너스가 뛰쳐나가도 상관없습니다. 홀수일 때만요. 243. 네, 아니면 직접 5번 제곱해서 243 나오는 거 구하셔도 돼요. 빨리 한번 해보죠. 1을 5번, 이게 아마 정수 나올 테니까. 정수 안 나오면 사실 문제를 낸 의미도 없는 거고, 네, 정수 나오게 한 건데, 그냥 답을 알려드릴게요. 2를 5번 제곱하면 32고요. 3을 5번 제곱하면 이 마이너스 243이 실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3이 답이에요. 마이너스 안에 있죠. 그러니까 홀수 제곱일 때는 마이너스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혹은 심지어 이렇게 나와도 상관없어요. 홀수일 때는요. 짝수일 때 마이너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완전 답이 바뀌어요. 자, 뭐를 6번 제곱하면 64일까요? 외워도 될 것 같은데 2 같은 경우가 6번 제곱하면 64가 되죠. 88이 64니까 그죠? 예, 이렇게 간단히 할 수 있네요. 자, 오늘은 일단 네, 첫 번째 시간이니까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다음 시간에 어디야? 잠깐만요. 느려 이렇게. 거듭제곱근의 성질은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쭉 보시고 복습 한번 해보시고 또 보시고 만약에 질문이 있으면 제가 아마 지금 고민 중인데 구글에 클래스룸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이 동영상도 당연히 링크를 등록을 할 거고 거기서 질의응답 받을 수 있게 일단 해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궁금한 친구들은 클래스룸에 등록을 하시고 클래스룸 잠깐 소개를 하면 구글이 굉장히 훌륭한 회사잖아요. 그죠? 구글이 되게 훌륭한 회사인데 교육용으로 클래스룸이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홈페이지 아니 어플 뭐 안드로이드든 아니면 애플이든 상관없어요. 그 앱스토어에서 클래스룸, 구글 클래스룸이라는 걸 다운받으시고 아니면 노트북, 컴퓨터 뭐 상관없어요. 태블릿 다 상관없어요. 이 클래스룸은 구글 클래스룸이란 어플을 다운받으시든가 아니면은 PC에서는 구글 클래스룸 검색하시면 이렇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학생은 인증번호 입력하라고 뜨거든요. 그래서 거기 인증번호 입력하시면은 제가 구글 클래스룸에 댓글을 달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은 그쪽에다 댓글을 달면 제가 일단 댓글을 달아드릴게요. 일단 임시로. 그래서 지금 혹시 이게 이게 사실 선행학습이 잘 된 친구들은 그냥 다시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처음 듣는 친구들은 이게 반복해서 계속 좀 들어주세요. 그래서 그래도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큼 완벽하게 이해하고 풀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이어지는 내용을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클래스룸 필요하면 공지 다시 할게요. 이거는.